네, 이번 주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기상도를 살펴보는 월요일의 코너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상당히 일이 많은 한 주인데 네. 특히 내일이 전국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고 민주당은 또 새 원내대표도 뽑고요. 27일부터는 청문회가 열리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쭉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네. 예보관의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치는 주가 될 것 같아요. 천둥번개. 예. 네, 그러니까 내일 뭐 빠르면 화요일 밤 늦어도 뭐 수요일 새벽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어느 쪽이 되든 그게 엄청난 천둥번개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대표가 일단은 단식은 중단을 했어요. 이게 지금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나가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회복한다 이런 수순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연기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왜냐하면 네. 단식도 끝났고 아까 우리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음 잡수시면서 회복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뭐 연기는 저는 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영장 심사를 본인이 뭐 직접 안 나가는 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거에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포기했잖아요. 예. 이렇게 포기할 경우에는 이제 서류 심사만 해요. 서류 심사만 하는데 그거는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뭐 인정한다는 그렇게 비춰지니까 예. 그렇게 할 리는 없죠.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겠죠.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영장 기각을 조금 얘기하는 목소리들도 나오는데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그 기각을 예상을 하면서 했던 논리가 이런 거예요. 그 한동훈 장관과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그 유창훈 판사가 서울법대 동기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가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법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어서 본인도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소설을 썼더라고요. 청담동 술자리 얘기나 이거나 좀 뭐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왜 저 쌍방울 그 불법 송금은 수원지검이니까 그쪽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서울로 그 저기 수원지검에 있던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여기서 병합해갖고 구속영장 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난 2월에 성남FC 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저 뭐죠 대장동 거는 서울중앙지검인데. 그때도 성남지청 거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중앙지검으로 갖고 와서 병합해서 구속영장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례를 보면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지검 중에서는 가장 큰 데 아닙니까? 그럼 다 큰 데로 다 보내요. 작은 그 지검에서 큰 데로 다 보내서 거기서 병합해갖고 치는 거니까 김의겸 의원의 그런 얘기는 좀 그런 좀 사례만 좀 쳐다봤어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나이가 갖고 뭐 졸업연도 근데 학번은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아마 재수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졸업연도도 갖고 태어난 해도 갖고 그러는데 뭐 재수를 해서 그렇지 한 학번 늦은 건데 그것도 조금만 체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뭐 자기 나름대로 뇌피셜을 썼어요. 근데 엉터리죠 한마디로. 근데 저는 김의겸 의원이 그 얘기한 것 중에 자기가 구속과 발부, 구속영장 기각과 발부 이 확률을 50대 50으로 봤더라고요. 70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아니 50대 50이에요. 50대 처음에 그 저 인터뷰할 때 50대 50으로 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김의겸조차도 50대 50으로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발부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구나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 없기는 할 텐데 지금 사실은 그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 상태는 심리적으로는 이미 분당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내일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하게 좀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심리적 분당을 넘어서 물리적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물리적 분당.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색출과 응징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가결파들에 대한 색출과 응징 보복이 이루어지면은 그 줄잡아 한 4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정치적으로 그 이렇게 타살당하는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짐 싸갖고 집단 탈당하는
그런 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경우에도 기각이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서 예. 그 이제 친명 체제로 완전 일삭화된 친명 그 지도 체제로 이제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결파들에 대한 색출, 응징 보복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친명계로 거의 지도부가 재편이 되는 그런 네.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기각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네. 정권 심판원으로 총선 치르려고 똘똘 뭉치는 상황에서 네. 비명계 정도는 정리하고 아예 그냥 그 체제로 완전히 전환돼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그러니까 뭐 그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비명계를 포용할 수도 있어요. 포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까지의 그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고 그래 갖고는 열성 지지층을 또 결집시킬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뭔가 실제 분당 상태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벌써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구속이 되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그래도 대표직을 유지할 거다. 예. 옥중 공천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아니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그 유시민 씨가 그 뭐 노무현 시민센터 개관 1주년 뭐 공개 방송이랑 때 나왔어요. 예. 그게 지금 노무현 재단 뭐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더만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들 진영이 우리가 쫄 이유도 없고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사람이다. 혹시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에 가더라도 구속 적부심 신청하고 보석 청구하고 계속 싸워야 한다. 이러면서요. 네. 당 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 이 싸움은 기본적으로 기싸움이기 때문에 기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우리 진영이 무너진다. 이게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 얘기인 거죠?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이에요. 이게 네. 지난주 금요일. 그래서 누군가가 요거를 이렇게 좀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갖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좋아요를 꾹 눌렀어요. 좋아요를 눌렀어요? 네, 좋아요를 꾹 눌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시민의 옥중 출마, 옥중 공천 응원에 오케이 좋아. 화답을 한 거네요. 화답을 한 거예요. 예. 화답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 옆에 고양이라도 키우니까 고양이가 눌렀다고 뭐 변명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직접 지금 SNS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겠죠. 뭔가 아무래도 그 저기 수액 단식하면서 그 무료하게 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휴대폰을 거의 손에서 떼지 않는 스타일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조차도 만약의 경우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저런 가능성에 조금 또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옥중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네. 정말 그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임 미답의 길을 가는 거죠. 예.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는데 그래서 저는 구속이 되더라도 이렇게 옥중 그 결재, 옥중 공천으로 가면은 비명들은 또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명들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기각 때도 비명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 발부가 되더라도 비명들은 나올 수밖에 옥중 공천을 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보관이 보시기에는 영장 그 발부와 기각 가능성 아까 네. 김의겸 의원은 반반이라고 봤다라고 하셨는데 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요. 예. 올 2월에 중앙지법에 왔어요. 그래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데 여태까지 13건 구속영장 발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13건 중에 11건이 발부 사유가 뭐냐면 증거인멸의 염려예요. 증거인멸의 염려인데 네. 자 이거 보자고요.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지금 무소속이지만 하영재 의원이 그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근데 창원지법 영장실질심사 갖고는 기각받아왔어요. 그래서 네. 왜 그랬는가 제가 그걸 들여다봤더니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할 때 친상 발언하잖아요. 그때는 네. 나 억울하다. 정말 나 그런 적 없다. 돈 받은 적 없다. 이렇게 그 범죄 혐의를 다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영장실질심사 나가서는 완전히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 자백을 했어요. 예. 돈 받은 거 맞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본인이 이제 다 실토를 하니까 증거가 충분히 수집이 됐고 그다음에 도주 및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 이래서 이제 영장을 기각받았는데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일 나가고 제가 한 거 맞아요. 제가 이화영 시켜갖고 예. 김성태 보고 북한에 돈 보내라고 한 건 맞아요. 이렇게 자백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 범행 혐의를 부인하는 속에서 도주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봐요, 저도. 근데 그거를 범행하는 전면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요 진짜 고차방정식인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네.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를 불식시키는 네. 뭐 그런 식의 대비를 좀 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 대표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뭐 증거인멸 뭐 이런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2017년 3월 30날 네. 요 날이 그 박근혜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어떻게 전망하시느냐. 이때가 성남시장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시켜야 된다. 구속이 정이고 예. 전직 대통령이라고 구속 안 시키면 그거는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에 그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또 그 종범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네. 그 중범죄의 주범을 구속을 안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진상 구속됐죠. 지금은 일단 그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지만 김용 그렇죠. 예. 이화영 그렇죠. 뭐 대장동 김만배 그렇죠. 그냥 이재명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주범인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6년 전에 이재명이 그때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심사 때 한 얘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100% 발부가 안 되면 이건 법치국가가 아닌 거예요. 뭐 어쨌든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상황으로도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가결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뭐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명계로 분류가 되니까 부결에 표 던졌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 표결 직후에 웃었다 이런 식으로 공격도 받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투표용지랑 본인 명패를 인증하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자기 부결했다고. 예. 어기구 의원이 그랬던데 그건 법을 어기고 막 그런 행동하면 되나요? 법을 어기고. 어기고 그런 행동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비공개라서 하면 안 되는 그렇죠. 행동이죠? 그러니까 국회법에 처벌 조항은 없대요. 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공직선거법 그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그렇게 하면 일반인도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국회법에는 묘하게 그게 이제 없어요. 처벌 조항이 없다보다 하는데 그래도 법의 취지나 이런 거 보면 아니 법을 만든다는 사람이 그 법을 어기고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것도 있던데 구속영장 그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네. 여기에 서명을 안 하면 또 분명히 가결표 던졌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의 좀 행동들이 나오는 상황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그 당은 최소한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일색으로 그냥 모노칼라 당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일색화된. 오히려 그냥 이재명 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원내대표 지금 4명이 후보 등록했어요. 네. 4명 다 친명 아니에요? 그렇죠. 우원식. 예. 그다음에 김민석. 예. 그다음에 또 누구죠? 홍익표. 또 남인순 의원. 그러니까 4명 다 친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보통 우리가 투톱 체제라고 하잖아요. 당대표,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가 그래도 원내 사령탑으로서 뭐 예산 정책 뭐 이런 거 다 하니까요. 근데 투톱이 아니고 이제 이 앞으로 내일 뽑힐 원내대표는 그냥 이재명 대표 밑에 있는 그냥 그렇게 되는 이재명으로 일색화되면서 모든 지도 체제가 그냥 그렇게 되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의를 표명했는데 뭐 같이 사의를 표명해도 박광원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은 수용을 하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물론 대표 임명이긴 하지만 반려를 하면서 이제 거의 다시 재신임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거는 그냥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다시 친명 지도부로 완전히 재편하겠다. 그렇죠. 완전 일색화하는 거죠. 그리고 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탄원서에 그 서명하라. 네. 그거 누가 보냈어요? 사무총장 조정식이 보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지층도 상당히 조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영장 심사가 시작이 되면은 그 주변으로도 상당히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 원내대표가 내일 어쨌든 뽑히긴 하잖아요. 네. 그 뽑히고 이제 또 그 대표는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좀 뭐 일순간이라도 모이는 뭐 이런 모습이 좀 보일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일 새 원내대표 뽑히는 기준은요.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될 때 이재명 대표를 대행해갖고 그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서열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 대행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뜻을 누가 더 잘 받들어서 빈틈없이 자기가 중간에 장난치지 않고 네.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게 선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이런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근데 이제까지 이제 국민의힘 일부에서 오히려 이재명 체제가 가는 게 총선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렇게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오히려 반사 이득을 누릴 수 없게 돼 갖고 뭐 근데 저는 그거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게요. 네. 예, 그런 거에 의지해가지고 그 집권당이라고 어디 명함 내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이 집권한 지 이제 1년 반이 다 돼 가는데, 검찰 수사 그렇게 하고 뭐 했는데, 이재명 하나 그걸 딱 그 단죄를 못 하느냐. 도대체 능력이 있느냐, 당신들이. 예. 실망이다. 그 국민의힘 지지층 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화되니까 네. 좀 피로증 같은 것도 있고요. 일반인들에게. 네. 그런데 열성 지지층은 아니 이재명 하나 그 딱 꼬리 못 시키느냐 하는 그런 실망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라도요. 이건 원칙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기대갖고 뭘 하려는 거는요. 정말 집권당답지 않은 아주 비겁한 그런 꼼수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됐을 경우에 네. 저쪽 당에서는 무리한 수사다, 정권의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정권 심판론 꺼내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좀 대응을 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기각되면 기각 사유로 뭘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박영수 전 특검이 이 1차 때 그 기각됐을 때 말이에요. 네. 그때도 유창훈 내일 하는 판사 그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기각 사유가 써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워낙 많은 것들이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기각이 되더라도 손상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포기한 것도 뒤집은 거. 그래서 그 손상된 리더십이 그렇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이 대표 리더십도 그렇고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다음 달에 치러질 보궐선거인데 네. 뭐 보니까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원 중인 이 대표 병원도 찾아갔고 여러 가지 조금 총력전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을 네. 선대위원장으로 앉히고 좀 힘을 싣는 것 같던데 네. 보궐선거 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뭐 총력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뭐 어제 뭐 한 여론조사 나왔는데 그 ALS 조사기 때문에 예. 대개 이제 그 직접 면접원들이 묻는 전화 면접 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이고 ALS가 이제 민주당이 좀 더 낮게 나오고 그런데 ALS 조사인데 뭐 한 7%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오차범위 밖으로 나왔던 조사.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정도 차이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저희가 지금 그 여론조사는 준비를 못했는데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해볼 만하다. 근데 만약에 졌다고 해도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기는 사람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 아닙니까? 예. 구청장도 3연석 민주당 쪽에서 먹었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패배를 하더라도
그 격차가 근소한 격차로 패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뭐 뼈아픈 패배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젖잘싸 하면은 뭐 괜찮을 그렇죠. 거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좀 이번에 작게 지고 네. 다음에 수도권 선거에서 조금 더 이제 오히려 이게 위기감을 조성을 해서 더 표를 끌어모으면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김태우 후보가 이기길 바라고 이기면 좋은데 근소한 차로 지더라도 그거는 뭐 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추석 명절 밥상에는 오를 이슈가 사실 뭐 별로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딱 좀 한정적인 이슈가 여러 가지들이 좀 있는데 어떤 게 조금 가장 이슈가 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내일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인가에 따라서 그럼 의왕구치소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일지 아니면 국회로 다시 돌아온 이재명 대표의 모습일지 어차피 추석 밥상은 이재명 대표가 메인 디시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메인 디시가 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미리 보기도 싹 정리된 느낌인데요. 신지호 예보관과는 여기서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